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시작하는 법 1편에 이어서 이제 실전편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는 이런 실전 프로세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모든 프로세스가 회사마다 프리랜서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요즘에 강사 일을 하면서 질문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아는 부분에 관해서는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실전편 바로 시작합니다. 계약 순서로 문의가 오죠. 작업 문의가 옵니다. 크몽이나 메일로 직접 오기도 하는데, 이때 작업에 관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상담을 해야 돼요. 중요한 정보를 모두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견적서를 드릴 때 정확한 견적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에 드리는 견적으로 예산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 왔을 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고 어떤 플랫폼에 납품하길 원하시고, 이 영상의 총 길이나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항들, 드로잉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답변할 때 무조건 견적의 범위를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가 문의할 때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저한테 온 크몽 문의가 예산이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맞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레퍼런스랑 같이 이 정도 퀄리티는 150에서 200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따로 전달 주신 레퍼런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레퍼런스 정도의 퀄리티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입니다. 이렇게 예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견적서를 전달드리고 계약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사실 고객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레퍼런스 같은 거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적당한 견적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레퍼런스를 한 2-3개 정도 드린 다음에 퀄리티별로 가격대를 전달드려야 되고, 정확한 가격대와 퀄리티를 협의를 하신 후에 견적을 전달드려야 되고, 견적서를 전달하고 계약 안내를 드릴 때 베리에이션이나 썸네일 같은 추가 비용을 모두 협의를 한 다음에 비용을 확정한 다음에 견적서를 최종으로 드려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견적서가 여러 번 오갈 수도 있어요. 여러 번 견적을 오가고 협의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확한 견적 협의를 해야 고객님도 저에 대해 이제 신뢰를 하고 제가 드리는 비용이나 견적에 대해서 신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깎거나 갑자기 추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견적서의 카테고리별로 전달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요. 계약금이나 잔금 이렇게 있으신 경우에는 계약금과 잔금 안내를 미리 같이 드리고, 저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입금하는 날이 프로젝트 착수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계약금을 입금받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잔금 입금 전에는 프리뷰 버전이 제공된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를 드립니다. 원래 프리뷰 버전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무례한 고객을 넘겨야 하는 이유? 그런 영상을 제작을 했었잖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돈을 안 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무조건 계약금을 받고 잔금 입금 전에는 프리뷰 버전으로 제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계약 안내를 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진행 스케줄을 확정하게 됩니다. 기획안과 1차 본, 그리고 최종 버전이 언제 납품될 건지에 대해서 진행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순서마다 피드백을 언제까지 해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의 확정 유무는 계약서 작성 기준입니다. 계약서, 견적서, 그리고 진행 스케줄, 이렇게 3가지 서류와 함께 계약을 완료합니다.
계약금을 입금을 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계약 확정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확정 메일을 한 번 더 보내드리는 이유는 서류를 담당하는 담당자랑 저랑 같이 소통하는 작업 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작업 기한과 작업물 종류, 작업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린 파트별 피드백 기한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때마다 어떤 것을 확인을 하셔야 하는지, 언제까지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정에 포함이 되는 횟수인지를 같이 명시해서 계약 확정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수정 횟수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안내를 드리고, 진행 스케줄표를 전달드리고, 피드백이 지연됐을 시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계약서에 저희가 언제까지 결과물을 납품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근데 작업 담당자가 피드백이 지연돼서 피드백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작업이 지연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총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기획안 작성을 하고 콘티를 제작을 해서 전달드립니다. 이때 기획안 수정을 1회 가능하게 하고, 사실 1회라고 명시는 했지만 작은 수정 사항들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수정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전 상담한 것들 그리고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획안 작성하고 콘티 제작할 때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뒤엎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획안을 작성할 때 아트 컨셉이나 컷별 레이아웃 디자인, 그리고 어떤 스크립트가 들어가는지 조금 상세하게 적어서 전달드리려고 해요. 시각화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과 같이 첨부를 드리는 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상세 애니메이션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컷별 레이아웃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가편집본을 제작을 해서 전달드리고, 이때도 1회 수정 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그때 받은 피드백을 전부 포함을 해서 최종본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 최종본을 전달한 후에도 피드백을 반영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버전이 완료가 됐으면 일이 끝난 건데요. 이제 돈을 받아야 하죠. 작업 담당자가 확정됐다라고 말을 하면 제가 인보이스를 발행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보이스가 뭐냐면 거래 명세서인데요. 거래 명세서는 이제 구글에 검색하셔서 폼 많으니까 그거 보시고 직접 만드셔도 괜찮고, 제작 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추가해서 청구를 드립니다. 서로 확인을 하면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아주 간단하게 발행을 할 수가 있고,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같은 거 미리 받아 놓으시면 한 번만 해보시면 이제 그 이후로는 거의 1분 만에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비용을 청구하고 잔금 지급을 확인을 합니다. 프리뷰 문구를 제외한 고화질 최종 버전을 이제 그때 납품을 드립니다. 이렇게 실전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순서대로 되진 않아요. 회사마다 다 프로세스가 다르기도 하고, 비용 처리 부분에서 회사마다 굉장히 프로세스가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최종본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다음에 비용은 그냥 회사와 약속한 날에 받기도 해요. 사실 잔금까지 다 받은 다음에 고화질 버전을 납품하는 게 이제 그 회사와 계속해서 거래를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연간 계약을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을 계속하고 이제 달마다 정산을 해요. 어떤 건을 얼마짜리를 했는지를 이제 서로 확인을 하고 월 말에 한 번에 카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한 번에 카운트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 발행, 비용 지급 같은 거를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상호 신뢰 관계가 쌓이고 나면 이 과정들을 함축해서 한 번에 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고 비싼 건을 딱 한 건만 하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계약금을 받으시고 잔금 받은 다음에 최종 버전 전달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의 다음 편은 제가 첫 수익으로 교토 여행을 갔다 온 브이로그가 될 것 같은데요. 편하기만 한 여행이었다기보다는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몰라서 약간 불안해하면서 노트북이랑 일하는 장비 같은 걸 전부 들고 갔거든요. 그렇지만 프리랜서를 한 후에 첫 수익으로 여행을 갔다는 점이 저에겐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어서 교토 여행 브이로그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늘 실전 프로세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